본 영상은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간 내용으로 투자 대상에 대한 매수 및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즉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투자 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부자일기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먼저 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 다양한 가상화폐 중 왜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게 매력적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자일기 채널은 기술적 분석보다 펀더멘털 분석에 대해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선 코인,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의 가장 큰 우려는 금리 인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침체하게 되자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완화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시행했고 시장의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해진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연준에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한다면 위험 자산으로부터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데요. 왜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과도한 금리 인상이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볼게요. 더글라스 생산 함수는 생산량 GDP와 생산성, 노동과 자본 사이의 관계를 표시한 공식입니다. GDP 생산량을 만들어내는 투입 요소를 인력인 노동과 자본, 그리고 주로 기술로 결정되는 생산성으로 표시한 것인데요. 1980년 이전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가능하려면 다음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중 전쟁이나 기술 도태 시나리오들은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첫 번째 시나리오를 살펴본다면 노동자본의 임금 상승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투입 요소 중 하나인 노동자본의 임금 상승이 우리 경제 총생산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실질 임금이 횡보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기 시작했는데요. 명목 임금이긴 하지만 모처럼 시급이 크게 인상된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의 가팔은 물가 상승세를 감안하면 결과적으로는 임금이 감소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크게 올랐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경기 침체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에 조급한 금리 인상은 저임금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부양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투자자가 두려워하는 과거와 같은 5%대의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지금 가상화폐 투자가 매력적인 다른 이유는 아직 역발상 투자라는 점입니다. 아직 대부분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 비트코인은 온라인 암시장 실크로드와 같은 불법 활동을 위한 지불수단으로 많이 생각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 프로모션 등으로 단타형 투자이자 카지노 도박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블록체인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예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장의 인식 변화가 중요할까요? 시장의 인식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 가격도 급등하기 때문입니다. 구글 트렌드로 현재 올해 4월을 100으로 기준으로 잡는다면 약 절반 수준인 48에 그칩니다. 만약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인식 변화가 본격화된다면 점진적으로 변하다가 급작스럽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886년 자동차가 처음 출시된 후 점진적으로 보급되다가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뉴욕 5번가를 연도별로 비교한 것입니다. 1900년 왼쪽 사진에선 마차 속에서 자동차는 빨간 동그라미 하나로 표시된 한 대였는데 오른쪽 1913년 뉴욕 5번가는 자동차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상화폐도 아직까진 투자 자산으로 여겨지지 않지만 인식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까요? 가장 의미 있는 인식 변화는 가상화폐가 폭락 이후에 다시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의 버블이 터진 후 세 차례나 상승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상화폐가 튤립 버블과 비슷하게 한 번 올랐다가 폭락 이후 없어질 줄 알았는데 2018년 대호장 이후에도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기적 상승 추세로 혁신 기술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일기 채널이 왜 가상화폐 중 이더리움을 선호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과거의 부자일기 채널은 비트코인 외에 가상화폐 투자를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자체로도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으며 성공 확률이 높은 투자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직도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본다면 이더리움의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높지 않은 것 같으며 비트코인보다 높은 기대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투자자로서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투자자 필 피셔의 매도 원칙을 언급하자면 그는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면 투자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했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투자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케이스인 더 좋은 투자 대상을 발견했는데 신규 자금이 없을 때 투자처를 옮기는 것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왜 이더리움에 투자하는지 이야기해볼까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상황과 더불어 세 가지의 메가 트렌드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올해 8월에 있었던 런던 하드포크의 EIP1559는 수수료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기본 수수료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수수료는 총 3가지로 나뉘는데요. 기본 수수료와 채굴자들에게 지급하는 팁인 우선순위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수수료를 설정할 수 있어요. 기본 수수료는 이더리움 블록에 포함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수수료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점은 기본 수수료를 이더리움 블록이 생겨날 때마다 모두 소각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공급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는 가장 큰 예시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가리키는데요. 메타버스 내의 경제 활동이 가상화폐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의미 있는데요. 특히 이더리움 기반의 가상화폐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블록체인 내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 약 110조 원이던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2030년 약 177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른 이더리움 활용 예시로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재화인 대체 불가능 토큰인 논 펀저블 토큰 시장도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지난 한 달간의 월간 거래액은 약 8천억 원의 NFT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꾸준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더리움 가격 하락으로 거래액 상승폭이 감소했지만 거래 건수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지요. 메타버스나 NFT 시장과 같이 이더리움 기반의 응용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이더리움 공급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EIP 1559에서 기본 수수료가 모두 소각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생태계가 성장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 전체 이더리움 코인 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번 런던 하드포크 이전에는 연간 코인 발행량 증가율은 약 5%였으나 이번 업그레이드 이후 약 2%로 증가율이 감소했습니다. 모든 업그레이드가 끝난다면 오히려 총 이더리움 개수는 감소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EIP1559 업데이트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이전 이더리움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EIP1559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스크립션 박스에 영상 링크를 남겨둘게요. 그리고 이번 런던 하드포크의 수수료 구조 변화는 내년에 있을 이더리움 2.0에 대한 기대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지분 증명 POS 컨센서스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더리움 2.0도 가능하다는 기대가 증가하는데요. 비트코인과 유사하게 이더리움이 채택한 작업 증명 합의는 작업 채굴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블록체인 블록 생성에 필요한 암호 문제를 해독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의 치명적인 단점은 채굴에 소모되는 막대한 전기 자원입니다. 이더리움 2.0에서는 컴퓨팅 파워에 상관없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자신의 토큰을 담보로 맡기고 지분을 보유한 사람에게 채굴 기회가 돌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기존 채굴업자들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채굴과 관련된 탄소 배출량이 99%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현재 바이든 정권의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와 탄소 중립 2050이 추구하는 방향과 부합하는데요. 올해 4월 22일부터 이틀간 열렸던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한 다수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계획에 비해 더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과거엔 선택의 문제였던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투자가 앞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ESG 등 기재무적 요소를 감안한 책임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환경, 기후변화 등에 대한 의식이 많이 높아졌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기관 투자자 자금 역시 이런 분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ESG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이 코인에 투자를 한다면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 방식이 각광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샤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샤딩의 뜻은 조각 내다라는 의미이며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분산 저장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보관 데이터가 가벼워져 거래 처리 속도가 크게 향상되는 역할을 하지요. 트랜잭션을 영역별로 저장하고 이를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왜 이더리움 샤딩이 중요할까요? 인공지능과 관련 있습니다. 향후 10년을 본다면 가장 유망한 분야 중 하나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응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각광받는 기업이나 투자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인공지능 활용에 블록체인이 사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무인공장이나 자율주행 등 머신투머신 간 교환을 가능케 하는 매개체가 필요한 경우 블록체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더리움 샤딩은 이런 인공지능으로 블록체인의 데이터가 이동할 때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인공지능의 연산 처리로 지난 몇 년 사이에 GPU 혹은 TP가 CPU의 데이터 연산 처리 능력 병목 현상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각광받고 있지요. 연산 처리와 별개로 처리할 데이터가 저장 공간과 연산 공간 사이에 움직이는 데이터가 급증하면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지분 증명 합의 알고리즘과 샤딩 기술이 적용되면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처리 속도는 1000배 정도 빨라져 약 14000 TPS의 성능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전망과 투자 시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은 4월 고점 후 하락해서 저점 대비 약 80% 상승했습니다. 물론 아직 최고점 대비 25%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투자해야 할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으로 보자면 이더리움 가격은 지난 4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한 후 가격이 신고점을 보이는 경우 시장의 인식 변화가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상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급격한 자본의 이동이 발생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투자 시 리스크를 정리해볼까요? 첫째로 투자 기간이 불분명합니다. 투자 논리가 언제 실현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인데요. 단, 인식 변화가 발생한다면 급격히 진행될 것이며 가격도 급상승할 것입니다. 둘째로 가격 변동성이 높습니다. 이미 최고점에서 25% 하락한 상태이지만 변동성 확대는 염두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과세나 정부 규제에 대한 우려도 있으며 기존 계획했던 일정 대비 업데이트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킬러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 파이가 작기 때문에 초기에 블록체인 시장에서 향후 몇 년간 이더리움의 성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도 주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는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짧은 시간 내에 축약해서 풀려고 해서 설명하기 어려워서 마지막 도표로 설명을 마칠게요. 올해 연말에는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서 왜 이더리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